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스치며 그놈은 아무것도 모르지? 바보처럼 일만 하는 새끼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내 가슴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속으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약자였다. 상사는 회사에서 내 상급자, 아내는 내 삶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그 둘을 잃는다는 건 나 혼자 세상에 던져지는 거였다. 서울의 이 바쁜 도시에서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는 나를 느꼈다. 모두가 각자의 스마트폰에 빠져 세상을 외면하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외면하는 게 제일 쉽다. 회사에 도착해 상사의 방 앞을 지나칠 때 그의 미소가 보였다. 오늘도 열심히 해. 민준아, 그 말 속에 숨겨진 비아냥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자리로 갔다. 컴퓨터를 켜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본능이었다. 집에서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들, 데이트 약속, 상사와의 은밀한 대화. 그 사람은 그냥 도구야. 내가 진짜야. 상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10년을 바친 결혼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는 게 내 무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가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혼. 그건 사회적 자살이다. 특히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며칠이 지나 나는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일부러. 상사가 나를 불러 꾸짖었다. 이런 기본적인 걸 왜 못해? 정신 차려. 그의 눈빛에 숨겨진 우월감이 보였다. 아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는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회계 장부에서. 아직 증거는 없지만 나는 기다렸다. 기다림이 내 전략이었다. 아내와의 밤은 지옥이었다. 그녀가 잠든 척 누워있을 때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해서? 아니, 그건 핑계다.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걸 추구한다. 한국에서 성공이 모든 걸 정한다. 상사는 부장, 나는 과장. 그 차이가 우리 결혼을 무너뜨렸다. 나는 자책했다.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왜 승진을 놓쳤나? 하지만 곧 그 자책이 분노로 변했다. 분노는 조용히 내 안에서 자랐다. 한 달 후, 나는 상사의 비리를 조금 더 파헤쳤다. 회사 서버에 몰래 접근했다. 위험했다. 해킹은 아니지만 내 권한을 초과한 행동이었다. 발견한 건 상사가 공급업체와의 뇌물 거래였다. 증거를 캡처했다. 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왜? 그건 너무 쉽다. 나는 아내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에게 상사의 비밀을 흘렸다.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상사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상사는 그녀를 이용할 뿐이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소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냥 조심해라고 말했다. 그녀의 불안이 보였다. 나는 그 불안을 키웠다. 매일 조금씩 상사의 약점을 암시했다. 그녀는 상사와 다퉜다. 메시지를 확인하니 싸움이 시작됐다. 좋았다. 내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복수였다. 이제는 게임처럼 느껴졌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나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통해 내 의심을 알았을 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익명 제보로 회사 감사받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아내가 상사와 헤어지려 할 때 그때 터뜨릴 계획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돌아오게. 아니, 돌아오게 해서 더 아프게 할 계획이었다. 밤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는 아직 인간인가? 대답은 없었다. 그냥 차가운 미소만. 복수는 시작됐고 나는 이미 변했다. 이 도시, 서울의 불빛 아래서 나는 그림자가 됐다. 아내가 상사와의 관계를 끝내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핸드폰에 남은 메시지, 우리 그만하자. 위험해. 상사의 답, 내가 왜 그래? 그냥 즐기자. 그녀의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저녁 식사 중,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회사에서 상사님 소문 들었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나를 쳐다봤다. 무슨 소문?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돈 문제. 그날부터 아내의 태도가 변했다. 나에게 더 친절해졌다. 오빠, 사랑해.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 때문에 돌아온 거였다. 복수가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었다. 이제는 증오와 섞인 감정. 한국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를 지탱한다. 하지만 우리 건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이용해 상사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불렀다. 민준아, 요즘 어때? 그의 미소가 가식적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뇌물 증거를 모았다. 공급업체와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변호사 친구가 말했다. 이걸로 고발하면 그는 끝장나야 하지만 나는 아직 아니었다. 아내를 통해 더 아프게 할 거였다. 집에서 아내가 울었다. 상사가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녀가 상사를 증오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를 설득해 증언하게 할 계획. 너가 본 거 있지? 말해봐. 그녀가 망설였다. 무서워. 나는 말했다. 나랑 같이 하면 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계획이 완성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수면이 줄었다. 밤마다 악몽.
상사가 나를 쫓고 아내가 웃으며 떠나는 꿈. 나는 약을 먹기 시작했다. 정신과 약이 한국에서 정신 건강은 터부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복수가 내 정신을 갉아먹었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참아, 가족이 중요해 라고 핥어. 하지만 나는 이미 가족을 잃었다. 상사가 회사에서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마감 앞당겨 일부러 나를 괴롭혔다. 나는 참았다. 증거를 더 모았다.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복사했다. 위험했다. CCTV가 있지만 나는 시간을 계산했다. 밤늦게.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생존이다.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고, 이제 내가 할 차례.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척했다. 우리는 데이트를 갔다. 한강에서 산책.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배신을 떠올렸다.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복수는 그녀에게도 갈터의 상사를 무너뜨린 후 그녀를 버릴 계획이었다. 이혼 소송, 그녀의 불륜 증거로. 변호사와 만났다. 익명으로 회사 감사 요청할게. 하지만 나는 실명으로 하기로 했다. 왜? 더 강하게. 상사가 나를 의심할 테지만 증거가 확실했다. 아내의 증언을 더해. 그녀가 말했다. 할게. 하지만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나는 무시했다. 복수가 우선이었다. 그날 회사에 제보했다. 내부 감사팀이 움직였다. 상사가 불려갔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나를 노려봤다. 너냐? 나는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 그러나 그 쾌감 뒤에 공허. 나는 이미 변했다. 원래의 내가 아니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물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었다. 감사 결과가 나왔다. 상사가 뇌물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의 얼굴을 봤다. 회의실에서 나올 때 나를 쏘아봤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아내가 집에서 기다렸다. 어떻게 됐어? 나는 말했다. 끝났어. 그녀가 안도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배신이 여전했다. 이제 그녀 차례였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불륜 증거로 유리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끝내자. 그녀가 충격받았다. 왜? 이제 괜찮잖아. 나는 웃었다. 너가 나를 배신했어? 알았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더 차가워졌다.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혼자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낙인이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자유였다. 아니, 자유인가? 밤마다 상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이제 실업자. 가족이 무너질 터 아내도. 나는 그들의 고통을 상상했다. 쾌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죄책감. 상사가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왜 그랬어? 그의 눈에 절망. 나는 말했다. 너가 먼저 시작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었어. 나는 비웃었다. 사랑. 이용이었지. 그는 울었다. 처음 본 그의 약함.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복수는 그런 거다. 약자를 짓밟은 거. 아내와의 소송이 시작됐다. 그녀가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가 없어. 하지만 나는 있었다. 메시지, 사진. 법정에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 나는 증언했다. 그녀가 상사와 불륜했어요. 판사가 물었다. 확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나를 노려봤다. 너 미쳤어.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현실이야. 이 과정에서 내 직장 생활이 흔들렸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준이 상사 무너뜨렸대.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압박이 왔다. 새 상사가 나를 감시했다. 승진이 멀어졌다. 복수의 대가였다. 나는 알았다. 복수는 양날의 검. 나도 상처받는다.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상사가 망했다. 기분 좋다. 하지만 나도 망하는 건가? 글씨가 떨렸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우울증 초기야. 나는 약을 늘렸다. 한국에서 정신과는 숨기는 것. 하지만 나는 필요했다. 복수가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아내가 연락했다. 용서해줘. 나는 무시했다. 그녀가 집 앞에 왔다. 제발.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쾌감. 하지만 동시에 옛 추억.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 나는 눈을 감았다. 가지 마. 하지만 말했다. 꺼져. 상사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입원. 그의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당신 때문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가 먼저. 그녀가 울었다. 가족이 있어.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복수가 무고한 사람을 해쳤다. 그의 아이들. 나는 물었다. 내가 괴물인가? 소송이 끝났다. 이혼 판결. 재산 분할. 그녀가 잃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집에 혼자 앉아 나는 술을 마셨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불빛이 춥게 느껴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안의 어둠은 남았다. 이혼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옛 추억을 버렸다. 하지만 상사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그는 퇴원 후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약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스트레스였다. 법정 출두, 증인 신문. 나는 피곤했다. 동시에 회사에서 압력이 왔다. 요즘 성과가 떨어지네. 새 상사의 말. 나는 알았다. 상사의 친구였다. 복수의 여파.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밤마다 불면. 약이 늘었다. 상사의 소송에서 나는 증언했다. 사실이에요. 그의 변호사가 물었다. 개인적 원한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다. 판사가 물었다. 증거. 나는 제시했다. 그는 패소했다. 또 이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 끝나지 않았어. 위협이었다. 아내가 새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다.
복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소셜 미디어. 새 남자는 부유했다. 그녀가 웃는 사진. 나는 분노했다. 왜 그녀가 행복해?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새 삶을 무너뜨릴. 하지만 망설였다. 이미 충분하지 않나? 내 아내 목소리, 아니, 끝내 은하는 그녀의 직장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그녀의 과거 불륜 알아, 위험했다. 하지만 했다. 그녀가 연락했다. 너야, 나는 부정했다. 그녀가 울었다. 제발 그만해. 은하는 웃었다. 내가 시작했어. 통화를 끊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이게 나인가? 복수가 중독됐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을 놓쳤다. 동료가 말했다. 상사 사건 때문에 나는 분노했다. 복수의 대가. 나는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뷰.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전 회사에서 문제 있었대. 소문. 상사가 다시 나타났다. 내 집 앞 오 화해하자. 그의 얼굴이 초췌.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는 무릎 꿇었다. 가족 때문에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의 아이들 생각. 정신과에서 의사가 말했다. 복수 중독이야. 그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해. 하지만 알았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친구들 멀어지고 가족 없고. 그녀의 새 관계가 깨졌다는 소식. 편지 때문. 쾌감. 하지만 공허. 나는 거울을 봤다. 너는 행복해. 대답 없음. 새 직장 제안이 왔다. 다른 도시. 부산. 나는 받아들였다. 서울을 떠날 계획. 하지만 복수가 끝난 건가? 아니. 상사가 여전했다. 부산으로 이사했다. 새 시작.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상사가 편지를 보냈다. 잊지 마. 내가 한 짓 위협. 나는 무시했다. 새 회사에서 일했다. 열심히. 하지만 불안. 아내가 다시 연락. 도와줘. 그녀의 새 삶이 무너졌다. 직장 이름. 나는 만났다. 카페.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용서해. 나는 말했다. 왜? 그녀가 울었다. 혼자야. 나는 웃었다. 나도. 하지만 그 순간 망설임. 복수 끝낼까? 내 아내 목소리. 아니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상사 소식 알아? 그녀가 말했다. 그가 미쳤어. 나는 물었다. 무슨 짓 할까? 그녀가 두려워했다. 상사가 부산으로 왔다. 내 회사 근처. 스토킹. 나는 경찰에 신고. 위협받아요. 증거 제시. 그는 체포됐다. 또 이겼다. 하지만 피곤. 정신 상태가 나빠졌다. 환각. 상사의 얼굴. 아내의 배신. 의사가 입원 권유. 나는 거부. 괜찮아. 회사에서 실수. 해고 위기. 복수의 여파. 나는 물었다. 이게 가치 있었나? 상사가 감옥 갔다. 뇌물죄. 그의 삶 끝 쾌감. 하지만 내 삶도. 아내가 자살 시도. 병원. 나는 방문. 그녀가 말했다.
내 탓이야. 나는 대답. 내 탓.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부산의 바다를 봤다. 파도가 치는 소리. 평화. 하지만 내 마음은 아니었다. 상사는 감옥, 아내는 병원. 나는 자유. 하지만 자유인가? 밤에 나는 생각했다.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 파괴했다. 친구 없고, 가족 없고, 직장 불안정. 한국 사회에서 나는 실패자. 하지만 후회. 없다. 그들은 먼저 했다. 나는 생존했다. 그런데 이게 생존인가? 아니면 죽음인가?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